맨땅에 헤딩하듯 사업하는 정실이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을 지금 하면서 좀 느낀 점과 중국 구매대행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 구매대행 망했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 구매대행 망했다, 온라인 쇼핑몰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직은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구는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진짜 확실히 레드오션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매대행을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랑, 그리고 저는 중국 구매대행을 지금 추천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약회사 생산관리를 8년 정도 했고, 이제 마지막 다녔던 회사는 한 6년 정도 다녔고, 그 전에는 인턴을 2군데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곳도 제약회사였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독학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23년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독학을 했고, 여기 보면은 23년 11월 14일인데 이때 11월 달에 순수익이 3달 했는데 순수익이 이 11월에 8만원이었어요. 그 전에는 6만원인가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현재는 건물 경비원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만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유튜브로 접하고 있고, 다음에 어떤 걸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중국 구매대행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23년 8월 10일에는 실제 결제한 사람이 1명이었고 24년 10월에서 12월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매일 결제자가 있긴 있어요. 이때 보면은 8명일 9명일 때도 있고, 매일 일 결제자가 하여튼 매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중국 구매대행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온라인 쇼핑몰이 불로소득일 줄 알았거든요. 이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나는 주문 처리만 이제 일어나서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상품 유튜브 같은 걸 봤을 때 중국 상품이 진짜 싸 보이더라고요. 타오바오나 이런 거 갔을 때 공산품이 진짜 싼 반면에 현재 그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 기준 쿠팡에서 파는 상품보다 10배 싼 것도 있고 하니까, 와,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2배만 비싸게 팔더라도 돈을 버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 정확히 아닙니다. 지금 되게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요. 10배 가까이 팔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을 거고, 아마 그런 상품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몰라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품에 내 브랜드를 붙여서 팔아보자, 나만의 브랜드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중국 구매대행을 했고, 이제 여기 이제 중국 구매대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저시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금도 버는지 안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순수익이 중국 구매대행으로만 150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국 구매대행은 최저시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도 최저시급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중국 구매대행으로만 매달 버는 돈은 1년 동안 강의를 하나도 안 듣고
돈을 버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했을 때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게 이런 수입이 나오기까지는 한 거의 10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주문이 지금 현재 제가 네이버 파워 등급이거든요. 주문이 337건일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판매가 발생되면은 중국 사이트에서 최저가 등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를 찾아야지 내가 버는 이득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이제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일일이 쿠팡은 이제 터치 한 번으로도 주문이 되지만 지문 인식으로도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 배송대행이랑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 쿠팡에 팔렸다면은 그 송장번호라든지 일일이 입력을 다 해줘야 돼요. 저만의 주력 상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되는 상품이 진짜 많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판매가 돼요. 뭐 주력 효자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만의 상품이 있는 사람은 판매되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좀 이런 활동들이 단순화 될 것 같은데, 중국 구매 대행은 일단 저는 되게 적게 올린 편에 속하는데 한 700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팔릴진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찾아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제 판매 중일 때는 고객 문의가 오고, 그리고 뭐 톡톡 문의, 댓글 문의, 전화 문의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오고요. 그리고 교환 환불 문의가 오기 때문에 CJ 택배 회수를 접수해야 됩니다. 이게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이 CJ 택배 접수하고 뭐 돈 주고 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반품된 택배를 이제 창고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폐기 처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근마켓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번거롭죠. 뭐 뜨문 이제 한두 개씩 있으면은 그냥 참고 뭐 바람 쐴 겸 하겠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 구매 대행은 특히 쿠팡이 반품을 진짜 잘 받아주기 때문에 쿠팡은 다른 플랫폼보다 반품률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냥 반품이에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자 귀책이다, 우리한테 돈 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일일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롭습니다. 심지어 쿠팡에서는 상품을 사용하고 반품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한 1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좀 나빴죠. 최근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판매를 했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탄 거를 이제 막 밑에 판이 갈려 있어요. 뭐 브레이크 밟든가 뭐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품을 하더라고요. 근데 쿠팡은 그걸 줬고, 저는 굳이 그걸 쿠팡에 따져서 돈을 받기보다는 그냥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되면서 파손되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배송대행지에다가 보험 신청을 해야 돼요. 뭐 중국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뭐 한 30-4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게 배송되다가 파손이 되면은 보험 신청서 이런 걸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귀찮습니다. 이런 것도 간간히 있고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하기 위해 해야 될 활동들이 또 있죠. 업로드할 상품을 찾아야 되고, 찾은 상품을 진짜 부업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개 이상은 최소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전업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100개까지 하루에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상품 하나 올릴 때 진짜 엄청 빨리 한다고 했을 때도 1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찾는 시간 제외하고 업로드하는 시간만, 찾는 시간까지 하면 진짜 더 걸리겠죠. 상품 하나당 한 20분 정도로만 잡더라도 100개 하려면은 2000분인가? 가능한가 그게? 뭐 어찌됐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전날 스토어 유입된 키워드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어떤 상품에 사람들이 유입을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이 상품에 유입이 됐고 구매 전환은 몇 %인지 정도를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입이 있는데 구매 전환율이 좀 낮은 거는 뭐 옵션을 더 올린다던가 추가 구성품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좀 더 바꿔본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카페랑 블로그, 인스타 이런 것,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보고 들으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확인했으면 직접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돈맥 경화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랑 이제 매출이 오를 경우에 어디서 돈을 구할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 블로그에 그 소상공인 대출 받은 글을 포스팅을 지금 했거든요. 대출 신청부터 대출 금액을 받는 것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신청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좀 그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또 상품 업로드를 못하죠. 주문 처리하기 급급하고 대출 신청, 대출 서류 준비 이런 것도 좀 급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플랫폼의 정책을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노출을 더 잘 시킬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제 유명 유튜버의 무료 강의라든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좀 가서 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비즈니스 스쿨,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건데, 여기 정말 들을 만한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은 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스마트 스토어랑 온라인 쇼핑몰을 좀 이해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네이버에 엄청 큰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해요. 좀 이게 그냥 스트레스면은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영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번 영상 제목은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거든요. 이걸 왜 추천하는지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매일 오는 전화, 하루에 전화가 대강 한 4-5통 정도는 기본으로 옵니다. 뭐 언제 배송되냐, 이 상품 교환 환불하려고 하는데 뭐 배송비 진짜 뭐 2만원 뭐 3만원 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경동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착불이라고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에 적어놨는데 왜 택배비를 받냐, 좀 이런 것들 되게 질문이 많이 오고, 이제 구매자분들께서 처음부터 좋게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불만이 있는 상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도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 일단 위험 없이, 리스크 없이 회사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게, 회사는 제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와 시간들을 회사에 쏟고 오면은 집에서 뭔가를 할 때 남아있는 에너지가 진짜 없어요. 이게 변명이 아니고, 집에 오면은 뭐 한두 시간 뭘 하고 이제 자기 바쁜데, 저는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해서, 네, 근데 가족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 한두 시간을 뭔가를 채워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나와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자,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생각이었고,
리스크는 시간 투자에 대한 위험만 존재합니다. 이 구매 대행은. 근데 하다 보면은 무조건 돼요. 왜냐면은 중국 구매 대행을 평생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무조건 중국 구매 대행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은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티면 된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시간 투자 리스크 정도만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무얼 배우려면은 시간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듣더라도. 그랬을 때 저는 중국 구매대행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생태계를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쿠팡은 로켓 배송, 쿠팡은 로켓 배송도 있고,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로켓 그로스로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 쿠팡의 구매 대행업을 하는데 브랜드 구매 대행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 구매 대행이 아닌 중국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크림 리셀이라고 하죠. 크림 리셀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잘 벌어요. 부업 수준으로 하더라도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조금 회의감이 들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생태계를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의를 아예 듣지 않은 사람 기준이에요. 무료 강의로, 유튜브에 널린 무료 강의만 보더라도 충분히 중국 구매 대행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고, 저는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프라인 무료 강의라든지 유튜브 무료 강의만 들었고, 나중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 등 다양한 활동들을 상상해보고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좀 요즘에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은 일단 브랜드가 아예 없는 공산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팔아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품질이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좀 대량으로 사와서 국내에 좀 정착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브랜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진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할지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은 플랫폼 정책,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판매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해서 유튜브 강의 찾아보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 플랫폼이 판매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좀 상품명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내 상품을 어떻게 노출시켜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무료 강의나 오프라인 수업들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실행해보고 데이터들을 보면은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면 돼요. 그 다음은 돈맥 경화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누구는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돈맥 경화를 경험해보면은 되게 스트레스가 커요. 당장 내가 이 돈을 마련하면은 더 많은 돈이 나에게 입금될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좀 그 기간이 저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어요. 돈맥 경화, 갑자기 매출이 높아지면은 돈을 빌려야 됩니다. 네, 좀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랫폼과 이제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을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진짜 많아요. 명품 플랫폼도 있고, 반란, 제가 아는 게 반란밖에 없지만, 무신사, 그리고 쿠팡, 오늘이지, 카카오 선물하기, 크림,
네이버 11번가 G마켓 옥션, 뭐 신세계 쓱 뭐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마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을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실제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플랫폼이 좀 맞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사실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왜 들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파는 사람 상세 페이지를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좀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 상세 페이지를 엄청 잘 만들면은 막 매출이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아직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좀 최소한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판매가 되는 걸 보면은, 아, 물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상세 페이지가 아니구나.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격도 중요하고, 뭐 어떤 상품인지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리뷰도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쭉 해보면은, 1년 중 어떤 행사들이 있고 각 행사마다 어떤 키워드들이 좀 수요가 몰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큰 돈을 써서 물건을 사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재미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중국 소싱처랑 중국 판매자와 이제 가격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뭐 구글 번역기 써가면서 얘기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뭐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정도를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전부 다 유튜브 무료 강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투자되는 비용 없이 투자되는 시간만 있고 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되게 좋아요. 저는 우선 여기 1번의 이유가 정말 좋거든요. 회사에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나만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없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여기에는 그 리미트가 없다는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 최저시급도 안 되지만, 다음에는 좀 제가 어떤 유튜버의 무료 영상을 보고 좀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됐고,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를 이제 그냥 듣다 보면은 좀 공통되는 내용들도 있고, 좀 이 유튜버에게서는 어떤 점이 좀 별만하네, 좀 반면에 이런 내용은 좀 맞는 건가 싶은 것들도 있었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